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겠죠? 월요일 시장부터 좀 걱정이 될 텐데 금요일날 주말 시장도 안 좋았는데 또 미증시도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마쳤네요. 테슬라도 지금 마이너스 8.4% 빠져가지고 마치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도 지금 4% 정도 마이너스 돼서 빠졌고, 지수도 나스닥도 그 2.6% 빠졌고 상당히 다 흐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매매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관망 모드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종목을 보아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자, 일단 도출된 종목들은 뭐 이런 식으로 뽑아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내일 아침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근데 사실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내일 아침 하루 앞을 알아볼 수는 없겠죠. 최대한 준비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일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아침에 새벽에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항시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공부하는 것은 내일을 예측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점을 잘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을 지배한 종목들 밤과 낮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적에는 캐시코트레일부터 시작해서 캐시그린홀디스, 파라텍, 셀루메드, LK삼양 이렇게 됐죠. 코트레일은 다 아시겠죠. 워크아웃, 회생, 파라텍은 화재, 삼양도 화재, 셀루메드는 자체 재료. 시간을 보면 하이로닉, 인수합병 재료, 그리고 PPI 양자, 그리고 화이트론, 전환사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는데, 참 보면 특별하게 시장을 확실히 잡아먹을 그런 강력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없죠. 자, 그런 와중에 시장은 안 좋고, 또 월요일 시장도 미증시도 지금 안 좋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건 아니니까 최대한 좀 조심할 때는 조심하면 좋겠죠. 뭔가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이 풍절주죠. 신라섬유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관심을 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양지사도 같이 붙여놓고 봅시다. 신라섬유, 양지사. 신라섬유 4% 올라 있고요. 양지사는 2.2%입니다. 일단 신라섬유를 먼저 봐줘야 되겠죠. 같이 보시면서 좀 급하게 대들지 마시고 시가 프로 유동매매하면서 흐름을 좀 봅니다. 그리고 신라섬유 흐름이 좋으면 양지사도 같이 붙여서 본다는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서 저런 애들이 무조건 난리를 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균형의 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가 양이 있으니까 너무 맹목적인 매매는 상가합니다. 시간에 PPI가 양자 관련주로 지금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데 과연 양자 관련주도 좀 살아날까? 라는 관점으로 같이 보죠. PPI와 X게이트. 자, 그럼 평상시 같으면 PPI 같은 종목들은 시간에 상가를 갔으니까 아침에 시가도 되게 높게 띄울 텐데, 내일은 아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높게는 못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PI와 X게이트 혹시 모르니까 X게이트는 2.8% 올려놓고, PPI가 아침 시가 좀 낮게 잡히면 적어도 낮게 잡히는 것에 타점을 잡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힘이 좋으면 X게이트도 한번 본다. 그런 전략으로 봅시다. 내일은 여러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아주 시가 높은 놈을 아주 공략해서 빨리 승부를 보고 끝내려고 하는 스타일. 왜? 시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성공을 하면 큰 수익을 짧은 시간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기다렸다가 저점을 눌림을 공략해서 한번 쳐먹고 끝나는 거.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PPI는 전자의 경우로 몰릴 확률 수도 있으니까 당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함세 NK의 코대지는 기술주로 보죠. 시간의 1.0% 호가가 좀 약한 것이 좀 문제인데 살아나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건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색깔 안 바뀌면 한번 보유를 해본다는 전략이죠. 시가는 높지는 않을 겁니다. 코데이즈 컴바인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시가 높지 않을 테니까 보안만 안 깨면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자. 내일은 어차피 모든 종목들이 지수가 어떤 식으로 예상 최일가가 얼마나 잡혀서 출발해야 될 건지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지수 예상 최일가가 중요해요. 내일은 예상 최일가 과연 얼마부터 출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더 죽을 수 있고 그래 될 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 그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엠젠솔루션 화재 관련주죠. 지금 시장에는 파라텍과 LK 삼양이 화재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내일 지수 흐름이 안 좋은 것을 얘들이 버틸 수 있을까? 만약 선전을 해준다면 엠젠솔루션도 같이 좀 봐줘야 될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메신저가 와서 좀 시끄러웠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봐줘야 되겠죠. 시가가 엠젠솔루션 지금 시간에 7.2% 잡힌데 뭐 7%까지는 내일 잡히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적당하다 싶으면 5%나 이렇게 좀 잡히면 시가 프로 기존 유동 매매를 하십시오. 내일은 조심스럽게 좀 해줍니다. 시가 프로 유동 매매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수없이 제가 몇 년 동안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시큐리티 디페크 관련주죠. 시간에 7.2%. 내일 엠젠이나 드림이나 시간에 지금 시가를 많이 높여놓은 애들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나마 내일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 예상 아래서 시간에서 시가 높은 애들이 시가를 좀 죽여줄 것을 보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외로 시가가 높으면 무리하게 나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이 7%니까 내일 시가가 얼마 잡히는 보고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 합니다.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는 아침에 시가가 몇 프로에 잡히는가 그 프로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 프로를 벗어나면 일단 도망 나오고 프로를 돌파를 하면 들어간다는 전략. 피플바와 DXVX 보겠습니다. 피플바 시간은 5.1%입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는 않네요. 위에서. 하지만 굳이 5%까지는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한 3,700 정도 한번 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DXVX는 끼가 있는 종목인데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내일 반등을 줄 텐데 좀 운 나쁘게도 내일은 별로 좋지가 않은 날인데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한번 흐름을 봅시다. 여기 보합 근처에 보면 2,500원 정도 될 겁니다. 2,500원과 2,60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고 예상외로 아침 시가가 좋아서 치고 가면 2,600원부터 보고 눌림이 되어 있다면 2,500원 정도 기준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부터 봅시다. 생물보안법 표결이 임박됐다. 뭐 이거나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과연 뭐 내일부터 이제 준비 시작이 되죠. 그리고 10월 달에 통과가 아마 될 것 같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하원에 이제 의결이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시간에 많이 났으니까 그냥 보합치고 올라가면 끝에 보자라는 것으로 하시죠. 근데 워낙 많이 떠들던 그런 이슈라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SK 이노베이션 관심 꺼내서 보자는 겁니다. 바이넥스. 만약에 모습이 좋으면 여러 가지 다 봐줘야 되겠죠. 생물보안법, 뭐 GC셀, 뭐 프레스티지, ST팜, 에이프로젠, 인벤티지랩, 에이프로젠 뭐 전부 다 봐줘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만 봅시다. SK 이노베이션은 뭐 여기 보면
말레이 강구 운영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요즘 시장이 좀 받아줄런지 이런 관점으로 이 두 개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만 하고 움직인다면 따라가 줍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애들은 내일 어려운 애들입니다. 상당히 좀 사실은 종목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할 것 없는 시장에서 지금 기술주 위주로 한번 뽑아보았는데 이 밑에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비전 윅스와 아이스크림부터 한번 보죠. 자, 시장이 내일 어떤 키워드가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이비전 윅스 상장 합병 상장하고 상가를 치고 3일 동안 내려왔는데 시간에 4% 빠져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가 안 좋으면 좀 더 빠지겠죠. 마이너스 15%대에서 마이너스 9%또 올랐으니까 이 꼬리가 6% 정도 됩니다. 벌써 시가 4% 빠졌으면 아까 아침에 시가 아마 더 안 좋을 거예요. 좋을 거니까 시가에서 한 번의 타임을 줄 때 시가에서 한 번의 타임을 줄 때만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고 급락하는 사람들은 상승할 때 시가 돌파할 때만 본다는 전략 유지합니다. 이 전략은 아이스크림도 같은 전략으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에 1% 빠져 있습니다. 시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PNS 미케닉스입니다. 앞에 글자가 길어서 PNS를 뺐어요. 미케닉스 라메디텍 볼게요. 라메디텍부터 볼까요? 금요일날 10% 빠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지수에 굉장히 취약한 애란 뜻이죠. 지수가 나쁘면 경기의 모습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 시간이 2% 빠졌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 지수가 안 좋으면 아침부터 큰 폭으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를 보고 한 타임 눌러줄 때 한번 본다는 전략으로 1차는 14,000을 보기에는 마이너스 6%니까 약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시가 대비 얼마나 빠진 걸 보고 아까와 같은 얘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PNS 미케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1% 빠졌는데 정상적인 날에는 내일은 시간에 1% 빠졌으면 한 14,500이나 이 정도 근처에서 한 타임을 잡고 들어가야 될 타임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눌림을 아침에 시가에 줄 때 눌림을 줄 겁니다. 그 타임을 노려보시고 아니면 놓치면 시가를 회복하는 타임을 본다. 시가를 회복 못하면 이 모든 종목 다 시가를 회복 못한 종목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밑에서 자꾸 올라가지 않는 하는 말이죠. 엑셀세라와 유한양용, 엑셀세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에 9%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14%까지 왔다 갔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럼 이런 애 같은 거 만약 시가가 아침에 보합 근처나 약간은 마이너스로도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만약 양봉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가는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달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양봉일 때 0%도 1%도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합을 깨고 색깔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는 일단 무조건 나와 주셔야 해요. 그것만 좀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크게 다칠 일이 없으면 상관은 없어요. 관심 종목을 공략하는데 쓸데없이 가만히 들고 있다지 그러면 안 됩니다. 유한양의 후 시간에 마이너스 2% 빠져 있죠. 자, 내일 지수가 만약에 안 좋을 거란 예상 하에서 보면 더 빠질 확률이 많겠죠. 꼬리를 공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이너스 10%고 종가가 플러스 6%예요. 그러면 이 꼬리가 지금 상당히 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10%를 한번 봅시다. 일단 왜냐면 유한양행 같은 거는 지금 바이넥스와 같이 또 생물보안법이 또 관련주가 또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놈은 제 마음에는 이게 맺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맺히는 지역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6,000원 정도부터 출발해서 내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은 들어요.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딱 맺히는 지역만 딱딱딱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피기가 있는 쪽만 본다.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설마 15만 원까지 내려올까? 그래도 모르는 거거든요. 한가까지 오면 어찌 될는지 모르겠네. 봅시다. 여러 가지 가능의 경우의 수를 두고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종목이니까 좀 유연성 있게 보고 몸이 가벼우니까 움직이기 좋을 거예요. 더 테크놀로지. 역시 디펙트 관련인데 요즘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한 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참 좋긴데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일 한번 내려올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500원, 550원 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눌러주면 한 꼬리를 구냐해 봅니다. 내일은 다들 어려운 매매가 될 거예요. 대봉 LS 시간에 3.4%. 뭐 치고 나가면 이제 붙어야 될 종목인데 내일 시장 안 좋은데 대봉이 과연 시가를 높게 띄우고 갈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고, 만약에 예상을 깨고 높게 띄운다면 3% 이상을 띄운다면 시가 프로 유동매를 해주시고, 아침에 지수 때문에 좀 밀려서 출발한다면 1%나 뭐 보합 근처 뭐 이런 데 출발하면 가볍게 진입을 해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눈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뭐 나중에 종가상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대기 두드려 맞아버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에는 사무팀들 트레이딩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붙여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인데요. 새벽 4시 40분 정도 되었군요. 오늘 금요일날 매매는 무방 매매라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 같이 어울려서 무방 매매를 했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고 가셨는지 모르겠군요. 우리 팀들이야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 매일 실전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라 평범하지만 하루지만 처음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주 오셔서 가끔씩 하시면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시장이 코스닥도 상당히 안 좋았고 2%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1%대 하락을 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부터 우린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아주 확대를 해서 더 커져 나갔죠. 좀 조심스럽게 오늘 매매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하는 사람들이 뭐 지수를 뭐 그렇게 신경 쓰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수는 하락이나 급등이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급등주 트레이더들도 나름대로 다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잊지 마시고요. 요즘 지수가 많이 흔들리니까 글로벌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 흐름만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간의 흐름을 보면 썩 좋지는 않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인데 다우존스도 안 좋고 나스닥도 안 좋죠. 엔비디아가 계속 살아나지를 못하는군요. 테슬라는 이제쯤 올랐더니 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요즘 시장이 정말 자불안석이죠. 그래도 급등주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전일 매매했던 금요일날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 한번 둘러보면서 또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셀루메드를 빼고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회원들끼리 하는 매매는 손발이 맞아서 그동안 어, 경험치가 있으니까 잘 따라 하시고 그러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힘드니까 좀 종목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애를 먹어요. 먹는데 더군다나 금요일날 사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지수가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셀루메드를 아침 좀 일찍 나름대로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 1분의 지역은 오늘 셀루메드가 나름대로 아침에 보면 시가를 조금 띄워놓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시가 7%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간에 한번 대응을 해주고 다시 보합 근처에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참 오늘 도화선이 되어주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24% 가까이 큰 수익이 한 타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금요일날 매매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에 5% 모을 거야. 난 하루 10% 모을 거야. 난 욕심이 많아서 20% 모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준 첫 번째 매매였죠. 하지만 또 우리는 셀루메드를 계속 추적을 하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2차, 3차는 정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먹은 거라고 봐요. 상승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타점을 하나의 타점을 잡지 않고 두 개의 타점을 잡았어요. 2,750원과 2,700원 이게 두 개의 타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8%대 하나는 9%대 타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에 2,750원이면 여기 2,745원이죠. 9%대 45원에 딱 잡고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2,700원 8.0%를 하나를 더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유효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3, 4% 수익을 나오고 뒤에 여기서도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죠. 7, 8% 나오고 다시 이제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 마지막 하단 트랙까지는 와주죠. 2,800원 살짝 깼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간상 보면 이제 오후장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타임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오후장을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앞에 챙겨 먹고 뒤에도 또 챙겨 먹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챙겼으니까 절반은 챙기고 절반은 보유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죠. 셀루메드는 여기서 또 20%또 수익을 남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나온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매매 형태, 여러 가지 수익의 형태를 많이 연구를 하고 경험치를 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장 근간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대비 효율성, 시간 대비 효율성.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20%, 24% 나오는 이 짧은 시간에 큰 수익.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이 뒤에 거는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전업 투자나 멀티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먹고 나가지만 끝까지 추격을 해서 파동을 즐겨야 되거든요. 항시 먹고 나온 종목에는 더욱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매매 타점을 잡기도 쉽고 더 공격적으로 하기도 쉽죠. 그래서 셀루메드는 금요일날 지수는 마이너스 2%대로 막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함에도 정말 좋은 수익을 주었고 월요일날도 새롭게 기대되는 종목이라 월요일날 또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베더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PPI 되겠습니다. PPI는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 종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두 분을 공략을 오전에 제가 했을 때는 두 분을 공략을 진행이 되었고 오후장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 참여를 했을 텐데 이것은 따로 뭐 했으면 더 좋았겠죠. 첫 번째 다툼은 저희들은 아침에 약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해가지고 지켜 세워주고 내려오는 이 시점을 타겟으로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행해서 첫 번째 공격에서는 우리가 11%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또 다시 2차 공략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익 컸죠. 여기까지가 한 23%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가 보합이니까 2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왔죠. 이 두 번의 공략만 해도 30%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온 공간이었죠. PPI가 오늘 보기보다 힘이 참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5장에 이 전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5장에도 분명히 이 전략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거거든요. 학습 효과란 것이 이런 거란 말이죠. 실전 매매에서 오는 공부란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사연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공략 관점으로 당연히 보았고 똑같이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또 기다리고 돌파하는 시점까지 기다렸겠죠. 깨고 내려오네. 깨고 내려오면 기다려야지. 제가 늘상 말씀드린 그 다시 올라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준점을 돌파를 한다? 그럼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을 실전으로 하다 보면 훨씬 매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본인이 여기서도 매매해보고 여기서도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감각은 살아있고 기준가에 대한 제시된 전략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또 기다렸다 또 매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3번을 다 했다면 이것도 한 종목당 5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죠. 이 한 번, 두 번, 1, 2번 두 번 매매할 때도 30% 이상 수익이 나는데 여기까지 참여했으면 50% 수익까지 다 나왔겠죠. 제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반드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당시 방송 마칠 때도 제가 5장에는 다른 종목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시된 전략이 있는 종목들만 반드시 추적 관리 대응을 하라. 다른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말라. 왜? 우리 종목들만 추적 관리 대응만 해줘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을 모르고 사연을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갑자기 불균형이 탁 들어오른다고 막 새로운 종목에 뛰어들면 엄청 다치거든요. 항상 뿌리를 공략했어요. 뿌리를 공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몸통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라는 말을 자주 하고 종목이 없으면 커피나 마시고 기다립시다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죠. 오늘 PPI 상당히 이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인 종목이었고 안 좋은 오늘 지수 급락장에 좋은 수익을 준 친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은 한세 MK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는 전일에 상종무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한 9% 정도. 하지만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상가까지 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내렸죠. 왜냐면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 아침나절에 땡 해가지고 빠르게 상한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다음 연상을 노리는 그런 마인드는 참 아쉽거든요. 바로 상한가로 또 안착이 돼버리면 다음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인데 팔아야 되느냐 보유를 해야 되는 데선 갈등이 심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한세 NK 같은 경우는 그쯤에서 머뭇거렸잖아요.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 몇 초의 순간 약간의 헛발질 들어갈 때는 저런 건 반드시 밀어붙여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이 정도 딱 치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같았다면. 근데 멈칫거렸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 들어갈 종목이 멈칫거린다 생각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한 타임은 놓친 거란 말이죠. 상에 들어갈 때는 생각 없이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세엔케는 우리가 상가에서 근처에서 전략 매도합시다 라고 제가 매도 시도를 드린 이유가 그 순간의 멈칫, 호흡이 쭉 예제다 살짝 끊기는 그 느낌. 어떤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급등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약간의 숨결이 살짝 멈춰지는 이 시점이 급등 중매매에서 제가 매도 시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다렸다 다시 눌림을 기다리고 호흡을 거두고 살짝 멈추고 호흡을 한숨 쉴 때 다시 또 진입을 해서 끌고 가는 장매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세엔케는 뭐 상가 근처에서 잘 챙겼죠. 상매매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수익이 30%니까 20% 먹든 30% 먹든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하고 넘은 상종목은 한컴위드였지 않습니까? 한컴위드를 상종목으로 보유했는데 이놈은 오늘 상팀대로 수익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가를 16%를 띄웠으니까. 그래서 의외였어요. 한컴위드는 시가를 오늘 저렇게 띄웠다는 것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세가 바로 나오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죠. 우리가 중간에 데이로 조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만 한 3, 4%? 뭐 이 정도 근처에서 3, 4% 좀 준 거 추격을 계속해 나갔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컴위드는 상팀만 예쁜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참 땡큐죠. 전일에 그냥 보유를 했는데 아침에 시가를 이렇게 높게 주니까 참 이런 것은 감사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이렇게 물금 수익을 편안하게 주니까 어떻게 안 팔아먹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한컴위드는 상매매로서는 상당히 좋았다. 16%면 나쁜 수익은 아니죠. 자, 한컴라이프케어는 오늘 사실 하이트레이딩으로 상한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상한가만큼은 수익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오늘 좀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오늘 고점이 23%밖에 못 갔는데 우리가 하이트레이드로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조금 한 번만 더 치고 25%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은 종목이었어요. 그래도 뭐 1차에 한 7, 8%, 2차에 뭐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어했던 상한가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이고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뭐 수익이었으니까 스스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엑셀세라도 뭐 2번 정도 권유해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은 한 10% 정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우도 오늘 시가를 돌파하는 오늘 시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유한양행우는 마이너스 3.6%인데 이 시가를 돌파하는 딱 한 호가 아래 쪽을 16만원 타겟을 잡았죠. 그래서 뭐 수익은 한 12에서 14%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한 14%? 15%는 못 넘어갔죠.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원래 제가 이 꼬리를 공략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장이 너무 오늘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지수가 너무 안 좋은다는 꼬리를 이렇게 깊게 내려주는 애들은 참 하긴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밑에 수익은 안 먹었어도 여기 들어가서 오늘 꼬리가 한 10%대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3%대 들어갔잖아요. 7% 정도 안 먹었지만 7%의 2배 정도 되는 큰 수익은 우리가 큰 거는 여기서 다 먹었죠. 그래서 굳이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도 패턴도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한양행우도 오늘 14% 정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닉도 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의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쓸쓸하게는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한가까지 다시 가줬으면 새로운 패턴의 새로운 또 2차 랠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닉은 그런 찬스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시가 4% 뛰어가고 14%까지 가지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타점이 다시 잡히죠. 만원과 1120원, 만원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보통 아마 뭐 만원까지는 안 했고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나름대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12%에서 13%, 그 정도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니가 큰 기대감은 없었던 종목이라 그 정도로 수익으로 만족은 합니다만, 근데 금요일장에 지수가 안 좋아서 내심 기대는 좀 했어요. 보통 지수가 안 좋은 장에 보통 이런 애들이 수익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됐는데 그런 기대가 못 미쳤지만 그래도 나쁜 수익은 아니니까 감사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라섬유는 이제 오전에 좀 놓친 종목이었죠. 어제 좀 놓친 종목이라 좀 아쉬워서 뒤에 후반부에 조금 이제 공략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만큼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1350원 기준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한 5%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한 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신라섬유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앞에 수익은 놓쳤지만은 뒤에 수익이라도 또 그래도 서슴지 않게 좀 챙긴 그런 종목이었어요. 아침에는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신라섬유 좀 놓친 점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작은 수익이라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코데즈 금바이도 오늘 우리가 허리춤을 공략을 했는데 수익은 한 8%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죠. 그래도 뭐 오늘 같은 날, 저는 오늘 금요일날 같은 날 지수가 앉아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뭐 나쁜 수익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오늘 이런 장에 또 코데즈도 참 고마운 것 같았고, 상한문 라이브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다 아래에 보시면 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대한 프로젝트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채팅을 해서 소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를 방송을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미스리 메신저로 저희들이 메신저로 또 가능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방송과 메신저 두 개를 다 동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는 그런 식으로 마치면서 한 주간 매매를 9월 월초 매매를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동영상에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한 달이 시작되면 당시 첫 한 주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어깨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더군다나 9월달은 연휴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주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죠. 시장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러함에도 이 첫 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수익을 얼마를 올리고 뭐 얼마를 잘했고 이런 것보다는 큰 타격 없이 안 다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왔다는 것은 그 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당일만 해도 지금 한 220%? 상수익은 상매매한 사람들 거라고 뺀다고 하면,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 뺀다고 하더라도 150% 이상 170% 전부 다 대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상매매하신 상팀들이 좀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좀 뭐라 그러긴 그럽니다만은 집중력 유지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주간 매매 마무리 잘했고, 그리고 보유하고 종목은 이제 셀루미는 아까 설명처럼 보유하고 우선 가져가고, 그리고 캐시 그린 홀딩스 코트레를 우리가 못 들어갔죠. 조금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코트를 못했고, 그 대신 캐시 그린 홀딩스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린 홀딩스, 파라텍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루메드는 뭐 봐야 되겠죠. 올려올라 가야 이제 우리 기대만큼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봐야 되겠죠.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 더 날카로우실 겁니다. 시장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정시 여론도 썩 좋지가 않죠. 점점 더 시장은 우리한테 더 가혹한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실전 매매에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별별 일들이 다 많았잖아요. 뭐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악재들, 뭐 다 한가 들어가는 종목부터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이겨나갔어요. 다 이겨나갔다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뭐 급락 급등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만 잘 지키고 잘 집중하고 잘 관리하고 잘 대응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만 머리에 잘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 잘들 쉬시고 개인적으로도 혼자 스스로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좀 꼭 찾아야 합니다. 충전들 많이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봐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